자, 그 다음 해볼 건 이런 개념입니다. 그 기체에 대해서 요런 항을 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요 Z, 얘를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컴프레션 팩터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다가 압축 인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표현은 컴프레션 팩터, 번역은 압축 인자입니다. 그래서 압력 부피를 몰수하고 온도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때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1이냐 아니면 1이 아니냐. 오, 그러면 1이다. 누구겠어요? 이상기체겠죠. 왜? 이상기체는 뭘 만족하니까? PV는 nRT를 만족하니까. 그러면 1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요? 이상기체 아닌 실제기체에 대한 것. 알겠죠? 그래서 이 그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건 실제 기체에 대해서 이거를 조사를 하면 1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1이 아닌 그 어떤 값이 1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가 그게 실제 기체의 성격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척도로 도입하는 물리량을 컴프레션 팩터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컴프레션 팩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1. 아이고, 등온 조건에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 등온 조건에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 압력이 변할 때 컴프레션 팩터의 변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등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구나. 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척도가 바로 그 순간의 온도죠.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커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는 작아지고, 이런 얘기는 수능에도 그다음에 화학투 교과서에도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체의 종류가 달라져도 이건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체의 크기가 달라져도 그야말로 온도는 그 운동 에너지의 어떤 척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종류가 달라져도 그 운동 에너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때, 그때 압력이 변할 때 컴프레션 팩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패턴이 기체마다 다양하지만 그걸 압력에 대해서 컴프레션 팩터로 도시를 하면 크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상황이 누구냐? 우선 맨 처음 하나 알 수 있는 것, 보세요. 맨 처음 하나 알 수 있는 것, 바로 이건 누구겠어요?
맨 처음 하나 알 수 있는 거 이건 누구겠어요? 이상기체겠죠. 이상기체.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몇 구간에 대한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커진 조건에서는 그 실제 기체 분자의 인력과 청력 중 청력이 커진 상황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보다 작아진 상황에서는 그 실제 기체 분자의 인력과 청력을 비교했을 때 인력이 더 커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실제 기체에 대한 컴프레션 팩터인데도 이상 기체처럼 1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이럴 때는 청력이 더 우세한 걸까요? 인력이 더 우세한 걸까요? 둘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패턴이건 이런 패턴이건 지금 뭐는 같다고요? 온도 혹은 운동 에너지는 얘가 됐건 얘가 됐건 같은 상황이라고 했죠. 아시겠죠? 그러면 동일한 운동 에너지에서 왜 하필 누구는 1보다 계속 커지고 누구는 1보다 계속 작아지고, 이것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파란색 조건은 언급하고 있는 기준 운동 에너지가 이 시스템의 위치 에너지보다 더 크게 나타날 때 1보다 계속 커지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보다 작아졌다 커지는 경우는 바로 언급하고 있는 온도로 규정된 기존 운동 에너지 보다 그 시스템에 제시된 위치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나는 조건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1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서포팅 해주는 뭐냐면은 이걸 서포팅 해주는 당연히 수학과 물리학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까지 하려고 하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저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읽을 거는 뭐냐면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커지는 건 분자 간 청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1보다 작아지는 건 인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력과 청력이 같아질 때는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될 때다. 그런데 그래프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계속 1 이상으로 상승을 하느냐 작아졌다가 커지느냐는 건데, 계속 상승할 경우는 하는 것은 온도로 규정된 기준 운동 에너지보다 그 시스템의 위치 에너지가 작을 때, 기준 운동 에너지가 클 때 계속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타나요. 반면에 이거는 기준 운동 에너지가 작은 거죠. 운동 에너지가 작고 위치 에너지가 클 경우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커지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래요. 위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인력의 영향이 크고, 인력의 영향이 크니까 보시다시피 압력이 커질 때 부피가 많이 줄어들어서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작은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설명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설명한다 정도만 우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등온 조건 말고 변온 조건이겠죠. 자, 변온 조건에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니까 이제는 동일 기체에서요. 즉 앞에서 한 거랑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앞에서는 온도가 일정했으니까 두 번째는 온도가 변해야 되겠지. 앞에서는 기체의 종류가 파란 기체, 빨간 기체, 흰 기체 다 다른 거야. 그런데 뒤에서는 같은 기체에 대해서 한 거야. 그럴 때
압력이 변할 때 컴프레션 팩터의 변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다른 종류의 기체지만 이상 기체는 비교를 위해서 덧그려 놓고요. 이럴 때 변온 조건에서 그 다음에 동일 기체라면 어떤 패턴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패턴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N2 기체에 대해선 빨간색 그래프가 600도씨, 파란색 그래프가 마이너스 100도씨, 숫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노란색 그래프가 한 40도씨 될 때 저런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봐요. 변온 조건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일정한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가변적인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가변적인 거죠. 그런데 동일 기체니까 기체가 같으니까 내부의 위치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 요 경우 지금은 기준 위치 에너지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기체의 종류가 동일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는 저온 조건이에요? 고온 조건이에요? 고온 조건이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기준되어 있는 질소 분자의 위치 에너지에 비해서 월등히 큰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여기는 어디겠어요? 여기는 1보다 작아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기준 고정되어 있는 질소 기체의 위치 에너지에 비해 온도가 고온 조건이에요? 저온 조건이에요? 저온 조건이라서 운동 에너지가 훨씬 더 작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는 뭐겠어요? 노란색 그래프는. 자 봐요. 노란색 그래프는 1로 왕 커지는 것도 아니고 1 이상으로 왁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1을 계속 달려가죠. 그럼 어떤 순간도 있을 수 있냐면요. 공급한 운동 에너지, 지금은 40도쯤 되는 건데 40도쯤으로 공급된 운동 에너지와 질소 기체로 규정된 기준 위치 에너지가 고정된 위치 에너지가 뭐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어요? 같아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는 컴프레션 팩터가 이를 근처를 기다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컴프레션 팩터가 이상기체 컴프레션 팩터랑 매우 비슷해지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이상기체적인 행동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서울대 기출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냈느냐? 이 모든 상황을 이해를 한 다음 이것을 질소 기체와 암모니아 기체에 적용을 해서 이걸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문제로 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앞서 얘기했던 위치 에너지 그래프하고 지금 얘기한 컴프레션 팩터 그래프하고를 질소 기체와 암모니아 기체에 구분해서 그려볼 수 있겠어요? 바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3 지금의 경우.
자,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라고 하냐면요. N2, NH3. 자, 이때 이 녀석의 분자량. 질소 얼마입니까? 28. 얘는 얼마입니까? 17. 맞죠? 맞죠? 그러면 분자의 크기는 잘은 몰라도 어느 쪽이 더 크고 어느 쪽이 더 작겠어요. 이쪽이 조금 더 커진 것 같고요. 이쪽이 조금 더 작겠다 싶죠. 맞나요? 그걸 뭐로부터? 분자량으로부터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이때 요 둘의 분자간 인력, 이 N2 분자끼리는 무슨 분자간 인력이 나타나죠? 분산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NH3 암모니아 분자 사이에서는 무슨 분자간 힘이 나타납니까? 그 유명한 수소결합. 서울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수소결합.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죠. 이 분자간 인력, 분산력과 수소결합 중 이 경우 어디가 더 크다? 어디가 더 강력한 힘이다? 수소결합이 더 강력하다. 그래서 보통은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간 인력이 더 세잖아요. 그런데 수소결합을 해버리면 분자량 무관하게 수소결합이 분자간 인력이 더 세진다고.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이 아이디어를 아까 우리가 언급했었던 위치 에너지 그래프하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던 컴프레션 팩터 그림에 옮겨 적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 자, Y축이 EP 위치 에너지예요. X축은 분자간 거리예요. 그럼 여기에서 질소 분자하고 암모니아 분자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냐는 거죠. 바로 봐. 질소 분자. 요게 질소 분자라면 암모니아 분자는 이거여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그린 건지 알겠어요? 자, 뭘 어떻게 그린 거냐면 바로 요 극소점의 위치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는 바로 저기에 있는 NH3. 아유, 어디다 정리해야겠다. 얘는 R0의 NH3. 암모니아에서 두 분자가 컨택하는 거리고요. 여기는 R0는 R0인데 질소 분자끼리 서로 컨택하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자 사이 거리는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잖아. 얘가 더 작으니까 두 분자가 접촉하는 거리도 더 짧을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요 극소점의 Y축 좌표값. 자, 이건 뭐냐면 분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 거고요. 요거는 수소결합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 거죠. 크기상으로는 어디가 더 센 힘이죠? 수소결합이 더 센 힘이죠. 그럼 둘 중에는 누가 더 안정화돼야 돼요? 누가 더 안정화돼야 돼요? 수소결합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더 안정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와 수소에 대해서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를 그리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럼 이걸 컴프레션 팩터에서는 어찌 그려야 하느냐?
바로 압력의 컴프레션 팩터 그리고 비교 대상인 이상기체. 자, 이것에 대해 암모니아와 질소기체를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어떻게 그린 거냐면 파란 게 누구겠어요? N2고요. 빨간 게 NH3겠죠. 당연히 이 두 그림은 어떤 조건에서 그린 거겠어요? 등온. 맞아요? 기체가 달라지니까 온도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등온 조건에서 그린 거예요. 등온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준 운동 에너지가 같다. 그러면 이 두 그래프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심하게 아래로 내려와요? 어디가 더 심하게 아래로 내려와? 바로 이쪽이죠. 바로 수소 결합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조건에서 컴프레션 팩터가 더 많이 1로 작아졌다가 다시 1보다 커지는 회복 관계로 진행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최종 답이 이거를 그리라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에서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가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내일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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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잘 안 들려. 아, 그거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좋은 거는 내가 준 교재 풀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서울대에 나온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이걸 풀어보고 읽어보고 잘 모르는 거 나한테 질문하고 이게 더 빠를걸요. 괜히 화학 원 교과서 새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는 거 외우시면 돼요. 지금 2,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모르겠고 처음 보는 거면 외우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두 문제 네, 한 문제에 새끼 문제 4개. 한 문제 새끼 문제 네. 볼때 종이 대시문종이 주잖아요. 다시 뭐라고? 대시문 종이를 주잖아요. 근데 여기 종이에다만 자꾸 이 종이만 부사장에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때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어떨 때는 문제집에 절대 못 적게 하던데 어떨 때는 적게 하던데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날의 지시사항을 보면 되겠죠. 내일 봐요.